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고날 땐 백박사의 백주민입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이 꼭 가입을 하셔야 되는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째 시간에는 자동차 상해에 대한 거, 두 번째는 운전자 보험,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 배상체인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청하신 분들 좀 유익한 강의가 되고 있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일상생활 배상체인 보험, 이미 여러분들 가입이 다 돼 있을 것이고요. 또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상담 현장에서 사건을 대하고 상담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일배책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일배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꼭 가입을 하시라고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강력 추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일명 일배책이라고 합니다. 일배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배책이 뭘까요?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있어서 누군가가 가해자, 어떤 책임자가 있고 또 피해자가 있을 거겠죠. 그러면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어떤 대인 피해, 대물 피해, 이런 물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 가해자가 가입한 일배책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대신 보상하는 게 일배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자동차 운전하다가 누군가를 치어서 상해를 입히게 되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접수하면 보험회사에서 나 대신 보상을 하게 돼 있죠. 그런 것과 또 동일하게 내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어떤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나 대신에 내가 가입한 일배책에서 그 사람 피해자를 보상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배책은 너무 좋은 보험이고요. 손해보험, 실손보험 가입할 때 가입하는 그 손해보험에 통상 가입되어 있고, 또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운전자 보험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에도 특약으로 일배책에 대해서 가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에는 없습니다. 생명보험은 없고요. 손해보험이나 어떤 그 공제 이런 회사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건 제 보험인데요. 예전 LIG 웰빙 보험에 가입했던 상품 중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때는 대인사고와 재물사고에 있어서 자기부담금이 2만원입니다. 그래서 2만원만 납부하면 1억원 한도로 피해자 인적 물적 피해를 내 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상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족이 붙으면 이 피보험자의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가령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게 되면 나와 내 배우자가 운전했을 때 종합보험 처리를 받는 게 부부안전특약이 있죠. 운전자 한정하는 그런 것과 같이 이 일배책에 가입을 하면 부부안전특약과 같이 나와 내 배우자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아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를 보상하려고 할 때 이때 일배책에서 같이 보상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의 경우는 만 13세 이하의 자녀는 민법상 부모와 같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 보니까 만 13세 이하의 자녀는 부모의 일배책으로 같이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만 13세 이상의 그 자녀들은 별도의 실손보험과 함께 일배책을 가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붙으면 등본상의 가족들 모두를 다 피보험자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시동생도 같이 함께 살고 있다면 내가 가족 일배책에 가입하게 되면 이 가족의 등본상의 가족들 모두가 어떤 사고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가족 일배책을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부부가 일배책을 각각 가입하게 되면 한도가 2억으로 오를 뿐만 아니라 자기부담금이 지금은 여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자기부담금이 대인은 없고 대물이 20만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없어지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손해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배책 보험은 가족당 부부가 각각 가입하는 것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청약서죠. 여기 보면 운전자 보험인데 마지막에 가족 일배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원, 월 652원입니다. 여러분 600원 아껴서 일배책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걸 놓치고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낭패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이 일배책은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 사고에 있어서 보상이 다 가능합니다. 저희 딸아이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됐고, 지금 이제 미국 시애틀에서 유학 중에 있어서 이제 올해 6월달에 들어옵니다. 많이 보고 싶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반에서 친구 아이하고 놀다가 남자 친구 아이가 뺑뺑을 돌리면서 손을 놓았는데, 손을 놓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면서 칠판에 그 눈 밑에에 스치면서 눈 아래쪽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병원에 가서 뭐 수술 이렇게 살짝 꼬매고, 그리고 약도 바르고 이렇게 치료를 받았죠. 딸아이가 다치고 나니까 뭐 그 당시 그 생각만 하면 많이 지금도 가슴이 떨릴 만큼 많이 놀래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고가 있으면 뭐부터 걱정할까요? 병원비도 걱정하게 되고, 또 가해자, 가해 학생, 부모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 발생하면 자녀 싸움이 부모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딸아이가 그러고 나서 가해 학생 같이 놀았던 친구 엄마가 뭐 아이들하고 놀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부모가 느낄 때에는 굉장히 그 기분이 안 좋게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런 건 차지하고, 보상을 위해서 병원비 요구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몇 푼 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또 가해 부모님 입장에서는 병원비를 얼마 줘야 될지 이런 갈등,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학생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보험 쪽에 종사해서 내용을 잘 아는데 혹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있으면 접수해 주시면 저희 딸아이 치료비나 이런 걸 좀 받겠습니다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자기는 일배책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권해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모를 수 있으니 한번 증권 살펴주시면 제가 좀 봐드릴게요 라고 확인해봤더니 거기에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배책에 접수해서 우리 딸아이의 성형비용하고 위자료하고 치료비 이런 것들을 청구해서 350만원 정도인가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듯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양쪽 다 유익한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한쪽 친구가 넘어지면서 다쳤다든지, 또 치아가 파열됐다든지 이런 경우도 일배책에서 처리가 가능하고요. 또 축구하는데 날아오는 축구공에 그 옆에서 놀던 친구 아이가 맞아가지고 뭐 다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일선에서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재밌는 사건인데, 팔씨름을 하다가 한 아이가 팔씨름 안 한다는 걸 장난치면서 이렇게 팔씨름을 이렇게 하다가 팔뚝에 넘어지면서 이렇게 팔이 넘어가면서 팔뚝에 골절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배상책임 성립이라는 게 쉽진 않지만, 여하튼 사고 결론으로 볼 때는 이 배상책임 성립이 돼서 이 팔 골절된 아이의 그 치료비하고 위자료를 같이 운동했던 그 학생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을 접수를 해서 800, 900 정도 이렇게 보상을 잘 받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도 일배책으로 가능하더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친족 간에 발생한 배상책임 사고. 친족 간에 조카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저희 집에서 어떤 칼이나 날카로운 걸로 우리 집에 있는 소파를 이렇게 스크래치 냈다든지, 그랬을 때 조카가 가입한 보험 또는 조카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으로 내 조카긴 하지만 이 배상책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조카 가입이나 조카 부모 가입한 일배책 보험이 접수하면 나의 소파의 수리비나 이런 보상금을 제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결하면 좋고요. 또 예전에는 그 이모 집 놀러 갔다가 어느 경찰관 얘기인데, 이모의 보청기가 바닥에 있는지 모르고 걸으면서 방 안에서 걷다가 보청기를 밟았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180만원인가 새로 주고 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본인이 가입한 일배책으로 접수하면 이모의 보청기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보상이 다 가능합니다. 또 아파트 누수, 화재 사고,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면 윗집에서 아래층 해줘야 되죠. 그런 경우에도 일배책이 가능하고요. 또 화재 사고 나면 내 집의 손실은 일배책에서 안 되지만, 이 화재로 인해서 옆집에 화재가 번져서 뭐 물을 끄다가 보니까 그 침수 피해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가전제품에. 이런 보상들을 해줘야 된다면 얼마나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겠습니까? 이때도 일배책에 접수하면 누수, 화재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 관련 배상책임 사고도
예를 들어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면서 사고를 냈다든지, 그러면 민 사람이 과실이 있겠죠. 밀어서 그 차의 파손 또 앞차의 파손 이렇게 사고 났을 때 그 밀었던 사람이 일배책 보험으로 접수하면 모두 보상 처리해 줍니다. 또 뭐 아이가 외제차 보네트 위에서 올라가 뛰어놀았다든지, 실제로 그래서 뭐 관리실에 전화가 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리실 전화 와서 CCTV를 보니 이 아이가 이 차량을 파손시켰으니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부모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배책으로 접수가 돼서 모두 보상을 보험회사에 다 해줬다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요. 또 재밌는 사건은 지방에서 그 경찰관 아들인데 그 차량,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주변을 못으로 이렇게 한 바퀴 싹 둘러서 손실을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견적이 3천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3천만원, 갑자기 전화와 3천만원 얘기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런 보험도 일배책에서 다 가능합니다. 자전거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거, 그것도 일배책에서 가능하고요. 자전거 타다가 보행자를 치였을 때, 또는 자전거와 자전거끼리 사고 났을 때, 또는 자전거와 차량과의 사고도 가능합니다. 차량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처리하지만 자전거 운전하다가 차량이 손실을 끼쳤다면 이 자전거 운전자 일배책으로 차량의 수리비나 또 대인 피해가 있다면 인적 피해도 보상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사고에 있어서도 일배책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일상생활 배상책임 사건도 다 가능합니다. 기타 일상생활 뭐가 있을까요? 축구 경기 중에 인대가 파열되거나 또 골절돼서 사고 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개 물림 사고, 시골에 뭐 개가 있는데, 아니면은 요즘 반려견 공원에 있죠. 갑자기 이렇게 물어서 그 개 물림 사고로 인해 사고 났을 때 그 개 주인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겠죠. 이때 개 주인이 가입한 일배책 보험이 있으면 접수만 하면 피해자의 모든 보상을 이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일배책 꼭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개가 개를 물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핸드폰 파손되고 뭐 비싼 선글라스가 파손되고 이런 것들, 내가 내 것을 파손시켰을 때 안 되겠지만 내가 남의 것을 파손시켰을 때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대신 해주더라.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누군가가 내 귀한 물건을 파손을 했어요. 이때 이걸 법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법적으로 싸우고 뭐 감정 싸움 할 거 없이 혹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접수해주면 그 보험으로부터 제가 보상 받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얘기하시면 접수해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보험료 할증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번 보험금 청구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피보험자,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거나 뭐 손실 보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또 굉장히 편리한 이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일배책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일배책, 그러면 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것저것 듣다 보니까 자동차 뭐 가족 간에, 그리고 또 자동차 관련해서 또 자전거 관련해서 또 그 학교에서 여러 사건마다 다 된다고 하면 뭐 거의 만능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배책은 안 되는 걸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안 되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전거나 이런 건 가능하지만 전기 자전거, 또 오토바이, 전동 그 보드, 그다음에 세그웨이나 뭐 외발 이런 것들, 전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일배책에서 안 됩니다. 두 번째, 업무에 관련된 것,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것은 안 됩니다. 내가 근무하다가 근무 중에 누군가에게 손을 끼쳤다, 이것은 일상생활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빌린 물건은 내가 가지고 내가 보관하고 내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 물건을 임시로 보기 때문에 일배책에서는 처리가 안 됩니다. 또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끼리,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이건 부부끼리이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등본상 가족들끼리의 사고에 있어서는 그 일배책 처리가 안 됩니다. 폭행사고, 고의사고, 이 정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우리 일상생활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가 이 일배책으로 다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배책 보험 너무 귀한 거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백박사가 강조하는 세 가지 보험, 여러분들 꼭 가입하시라고 권해드렸던 거, 자동차 상해, 운전자 보험, 그리고 일배책. 특히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일배책을 곁들여서 가입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가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꼭 가입을 하고 계셔야 어려울 때 또 그런 어떤 사건 사고 있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